아침에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거울 속 몸매를 한 번쯤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허리가 그래도 잘록하게 들어가 있던 기억이 선명한데 이제는 아무리 배를 집어넣으려 해도 옷 위로 불룩하게 잡히는 뱃살이 눈에 띕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이 밥을 먹고 비슷하게 움직이는데도 어느 순간부터 배가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나이 들면 그런 거라고 위로하지만 막상 내 몸이 달라지는 걸 지켜보면 마음 한편이 무거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배에 살이 찌면 움직일 때 불편할 뿐 아니라 소화가 더딜 때마다 더 불룩해지고 허리와 무릎에 부담이 늘어나 일상생활마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저 나이살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뱃살은 단순히 살이 아니라 내 몸속에 쌓인 노화의 흔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뱃살을 없애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활동은 중요하지만 운동만으로는 이 뱃살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뱃살에 쌓이는 것은 단순한 지방이 아니라 몸속 만성 염증과 호르몬 불균형, 그리고 장기능 저하로 인한 노폐물이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사 후 조금 움직이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근육이 지방을 태워주었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기초대사 기능이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여성은 갱년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호르몬 변화가 내장 지방을 특히 배에 집중시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팔이나 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만 불룩하게 나오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살이 아니라 몸속 장기 주변에 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압박하며 당뇨와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을 키웁니다. 피로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아침마다 손발이 붓는 것도 결국 이 내장 지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뱃살을 무조건 굶거나 심한 운동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일시적인 체중 감소는 만들 수 있어도 노화로 인해 손상된 신진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무리한 시도로 근육이 더 빠지고 피로가 심해지며 체지방은 더 고집스럽게 남게 됩니다. 진짜 해결책은 지방만 뺀다가 아니라 노화로 바뀐 몸의 시스템을 되돌리는 데 있습니다. 몸은 정말 정직합니다. 오랜 시간 잘못된 습관으로 조금씩 망가졌더라도 좋은 습관을 차곡차곡 쌓으면 반드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식사 순서입니다. 평소 밥이나 빵, 국수처럼 탄수화물을 식사의 시작으로 삼는 분들이 많지만 이 순서가 바로 몸속 지방이 쌓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탄수화물은 섭취하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 혈당 상승을 조절하기 위해 몸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역할도 함께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습관은 식사할 때마다 지방을 쌓으라는 신호를 몸에 계속 보내는 셈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몸의 반응은 놀랄 만큼 달라집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신선한 채소를 한두 입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닭고기, 두부처럼 단백질 음식을 섭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량의 밥이나 고구마, 통밀빵 같은 탄수화물을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에 먼저 자리 잡아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고 단백질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 이른바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들면 인슐린 과다 분비도 함께 줄어들고 몸은 더 이상 지방을 적극적으로 쌓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미 쌓인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빠릅니다. 며칠만 실천해도 식사 후 졸음이 줄어들고 포만감이 오래가며
폭식 충동이 줄어든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과 혈당 조절 능력이 젊을 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단순한 식사 순서의 변화가 몸에 주는 효과는 젊은 사람보다도 훨씬 큽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체중이 서서히 줄고 복부에 집중적으로 쌓였던 지방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은 무리한 다이어트처럼 배고픔을 참을 필요가 없고 음식을 즐기면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인 만족감이 큽니다. 몸은 우리의 선택에 언제나 반응합니다. 어제까지의 잘못된 식사 습관으로 축적된 문제라면 오늘부터 바꾸는 올바른 순서가 바로 그 답이 됩니다. 이 작은 변화가 모이면 어느 순간 식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음식이 건강의 적이 아니라 든든한 아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근육의 자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땀이 비오듯 흐르는 격렬한 활동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무거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푼 뒤 5분 정도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몸은 즉각 반응합니다. 이 단순한 움직임조차도 근육에 나는 여전히 활동 중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며 에너지 사용을 촉진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소실되지만 자극을 주면 나이와 상관없이 회복하려는 본능을 발휘합니다. 움직임이 많아지면 몸은 근육을 보호하려고 에너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가 부족할 때 지방보다 근육을 먼저 분해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이 들어오면 지방을 우선적으로 태우고 근육은 최대한 보존하려 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혈당을 조절하고 지방을 태우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이나 벽에 손을 대고 가볍게 푸시업을 하는 것처럼 일상 속에서 근육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진대사가 개선되며 복부에 쌓인 내장 지방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식습관과 근육 자극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휴식의 시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수면은 하루 동안 몸이 쌓아온 손상과 피로를 복구하고 젊음을 되찾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수면의 질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밤 10시 이후에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밝은 조명과 강한 빛은 뇌에 아직 낮이라는 신호를 보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집니다. 잠들기 30분 전에는 TV나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며 뇌를 각성 상태로 유지시켜 수면 시작을 지연시킵니다. 이 시간을 대신해 따뜻한 물에 손이나 발을 담그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들기 직전에는 심호흡을 10번 천천히 반복해 보세요. 심호흡은 단순히 호흡하는 행위를 넘어서 긴장을 완화하고 교감신경의 활동을 줄이며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 상태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이런 작은 준비들이 쌓이면 몸은 깊은 수면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깊은 잠에 들면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키를 키우는 역할을 넘어서 성인에게는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근육을 재생하며 체내 지방을 태우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성장 호르몬이 풍부하게 나오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숙면을 통해 이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숙면을 꾸준히 취하면 몸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의 무거움이 줄어들고
밤사이 소화기관과 간이 충분히 회복되어 속이 편안해집니다. 낮 동안의 피로가 쉽게 사라지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점차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깊은 잠이 계속되면 체내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복부에 쌓인 지방이 서서히 줄어드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밤새 몸이 조용히 자신을 회복시키는 이 과정이야말로 노화 속도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자연 요법입니다. 약이나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오로지 스스로의 작은 습관들만으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몸속 염증을 줄이는 항산화 식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염증은 젊었을 때는 금방 가라앉지만 나이가 들면서 쉽게 줄어들지 않고 몸속 깊이 자리 잡아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내장 지방 주변에는 염증 물질이 집중적으로 쌓여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그래서 평소 식사에서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줄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챙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행히 봄철은 자연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재료들을 선물처럼 제공하는 시기입니다. 두릅, 오디, 완두콩 같은 식재료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두릅은 이미 잘 알려진 봄나물로 사포닌이 풍부해 몸속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면역 체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쌉싸름한 맛 속에는 혈관 건강을 지키는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 특히 60대 이후 늘어나는 혈관 노화와 관련된 문제를 완화해 줍니다. 오디는 작은 과일이지만 그 속에 강력한 안토시아닌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손상을 늦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노화로 인해 느려진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완두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근육 건강을 지원하고 혈당 조절에도 유익합니다. 이 식재료들을 샐러드나 나물로 간단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식단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친 두릅에 참깨와 올리브유를 살짝 더해 나물로 무치거나 오디를 요거트에 곁들여 아침 식사로 즐길 수 있습니다. 완두콩은 찜이나 볶음 요리에 추가하면 식감과 영양을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요리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제철 재료의 본연의 맛을 살리고 조리법을 최대한 단순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항산화 물질이 손상되지 않고 몸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이렇게 식탁이 바뀌는 순간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몸을 회복시키는 식사가 됩니다. 하루 3번의 식사가 몸속 세포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되고 매번의 식사가 내일의 젊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변합니다. 음식을 고르고 준비하는 순간조차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실천이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분명하게 반응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붓기가 덜하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으며 식사 후 졸림이나 속쓰림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거울 앞에서 배의 모양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순간 바지가 헐렁해지고 오래된 블라우스의 단추가 더 쉽게 잠기는 날이 옵니다. 뱃살을 없앤다기보다 몸의 나이를 되돌리고 있다는 것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그 속도를 늦추고 되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뱃살은 단순한 살이 아니라 몸속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였습니다. 지금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작은 변화로 몸에 답해주면 남은 시간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 어렵지 않은 한 가지라도 시작해보세요. 몸은 반드시 그 노력을 기억하고 다시 젊어지는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건강 이야기에서도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겠습니다.